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반등이고요. 기술주들도 올랐는데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되고 또 AI에 대한 호재성 뉴스들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회담도 잘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국내 증시 주요 상장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대 실적까지 내기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이 부분들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왔다가 결국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보였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호실적 발표했던 SK 하이닉스 약세로 마감을 했고 현대차도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쉬어갔습니다. 방산주들 그리고 조선업종들이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죠. 코스닥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장중에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 섹터 움직였고요.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방한 회담과 관련된 테마들이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3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또 연준 총재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도 4만 선을 돌파를 했죠. 이렇게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고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진전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기술주들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반영될 이슈들은 무엇인지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미리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체크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볼게요.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관세 협상을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은 기대감보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큰 변동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522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변동 없이 72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전에 1분기 GDP 역성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시장 모두 위축된 분위기로 장 출발했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 저녁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작됐죠. 이에 투자자들은 관세 협상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은 사자세를 또 기관은 팔자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350억 원대 물량 담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해줬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세 보였지만 기관이 310억 원대 물량 팔아내면서 결국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보다 157% 증가한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밝혔는데요. 예상보다도 높은 실적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인 이유는 HBM 수요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HBM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호재와 다르게 어제 SK하이닉스 1%대 약세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투자자들의 불안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K콘텐츠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웹툰인데요. 최근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웹툰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웹툰은 K-푸드, K-뷰티, 그리고 K-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소프트 파워 빅5 중 하나로 지정됐는데요. 정치권에서 웹툰의 해외 진출과 창작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웹툰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특히 미스터 블루는 10% 넘게 급등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춤하면서 1.5% 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도 동반 약세 보였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2%대 낙폭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도 파란불 켰습니다. 어제 실적이 발표된 현대차는 1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관세에 대한 걱정으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0.6% 정도 떨어졌고요. 기아도 1%대 낙폭 보였습니다. 반면에 조선주와 방산주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는데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상승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2%대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조선주도 좋은 흐름 보였죠. 조선주 하나오션이 1.3%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S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2%대 나란히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었는데요. 어제는 경기 둔화 우려에 혼조세 보였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소폭 하락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1%대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1.23% 오르면서 4만 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도 2% 넘는 급등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국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 전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M7 종목들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나란히 3%대 상승했고요. 애플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3% 넘게 상승했는데요. 테슬라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경영 소식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알파벳 2%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호실적 소식에도 1분기 GDP 발표에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위축된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미증시는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젯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작됐죠. 미국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말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걱정을 한시름 놓아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한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로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다양한 전략 실시간으로 가이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시간이 끝나면 QR코드 굳게 닫히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가 상승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관세 협상에 대한 진전이 나오나라는 기대감도 드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슈들 미리미리 개장 전에 챙겨주시죠.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미 증시와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이제 3거래일 동안 미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물론 뭐 GDP라든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는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눌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다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좀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계속 미국과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곤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목하고 있었던 게 이 부분이었잖아요. 어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해서 이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결국 이 베센트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과의 만남이 성공적이었고 이르면 다음 주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한국과도 어느 정도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냥 어차피 중요한 거는 네. 이게 뭐 사실은 협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은 네. 나중 돼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거에는 항상 이제 선반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증시가 여기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국내 증시도 좀 단기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상승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증시가 사실은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뭐 어쨌든 그 미증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뭐 6월 달에 하겠다 말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이런 기조면 사실 국내 증시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럴 한마디 거예요, 저럴 하면. 거예요, 뭐 몇 마디 하면은 네.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째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일단 그 기술주들도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이제 뭐 전반적으로 M7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또 기대감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이제 그 관세 이슈 완화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지수도 사실 이제 어제 6%대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는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같은 이런 주도 섹터가 지금 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관세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실제로 미 증시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좀 지수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과 함께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전방 산업에 있는 주도 섹터들이 좀 부활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어떨 것 같아요, 시장이? 오늘은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하필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 이제 금요일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그러면 반도체 지수 올랐다라고 했는데 네. 반도체 그럼 좀 봐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업종을 좀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가 좀 올라야죠. 음. 반도체가 저도 지금 사실은 네. 삼성전자에 물려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6만 원까지 다시 돌파 나와서 저 네. 사실 이제 수익 구간에 있었는데 최근 며칠 만에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네,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원래 7만 전자 간다 네. 하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미국의 공화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잠시만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삼성전자에 네. 제가 사실 삼성전자에 그 제법 많은 시들을 투자를 했어요. 네. 물타기도 좀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제 단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좋아서
이번에 6만 원 넘어갔을 때 저는 안 팔았어요. 그렇죠.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이거는 하고. 뭐 버텨야지. 네.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10만 전자까지는 버텨야지. 그렇죠. 그래서 좀 버텼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손실 구간으로 오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다시 6만 전자 가면 혹시 정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죠. 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를 네. 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진 않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배당금도 좀 받았고 음. 이제 버티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은 올라야죠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네.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들 하나하나 또 뜯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또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또 오랜만에 진짜 원전이 돌아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많았잖아요. 지식재산권 가지고 분쟁이 많았고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원전주들이 수주를 따고 외부에서 이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그렇게 진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이슈,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그 당의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추진하는 반면에 네. 뭐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원전주들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원전주의 이슈는 가장 뭐 정책을 떠나서 가장 강력한 이슈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수주를 받고 원래 기존에 이제 수주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요걸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그래서 체코에서 좀 그 앞으로의 그 계약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증시에 원전주들의 특히나 이제 원전주들의 좀 긍정적인 재료로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뿐만 아니라 뭐 체코 정부 K 원전의 반기 등 프랑스 측 진정 기각, 뭐 최종 계약 다가오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체코도 그렇고 우리가 그 동유럽권에 사실 그 원전 같은 경우에 동유럽권에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코라든지 이런 그 동유럽권, 특히나 루마니아도 있었고 뭐 동유럽권에 사실 이렇게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뭐 앞으로 시장에서는 그 굉장히 그 동유럽권에서 수주를 많이 딸 수가 있다. 이게 사실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이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번에 다른 국가의 수주를 받았을 때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좋은 하나의 이슈다, 재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원전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는 이 아프리카에서 그 K 원전 수출 보석을 다진다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한수원이 그 아프리카 가서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리고 수주를 받기 위해 뭐 이렇게 좀 연설도 좀 하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정말 많은 관계자들이 왔는데 국내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국내 원전을 좀 알리고 그리고 MOU도 체결을 하고 굉장히 뭐 좋은 이슈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사실은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움직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도 지금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사실상 지금 뭐 뭔가 뚜렷한 재료 시장에 모멘텀이 없을 때 이렇게 뚜렷한 재료가 나왔을 때 이런 업종들 좀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옛날에 그 원전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원전주는 또 우리가 뭐 정말 잘했잖아요. 그죠? 공략도 많이 했고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진 적도 많았으니까 사실 오늘 원전 다시 한번 가져오셨을 때 공략을 하시면 그때만큼을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사실 그때만큼의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네.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원전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원전만 하면은 뭐 수익 빵빵 나고, 네. 예, 우리 원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서 차트까지 좀 보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확인해볼 종목은 좀 이제 그 최근에 강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S&T 에너지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앵커님이 보실 때 네. 그 국내 증시에 원전주 말고도 네. 뭔가 움직일 만한 게 있을 것 같나요?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네. 어제도 조선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움직였나 싶기도 한데 움직일 만한 것들 원전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원전도 움직일 거고 조선은 네. 원래 좋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그 원전을 준비를 했지만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원전보다도 반도체가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원전 보고 반도체 보실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네. 지금 원자력 발전 네. 관련주들 차트 보기 전에 네. 우리 그 팍스통신만 함께하는 방법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개장전 이슈로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이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 정말 많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한수원이 선정이 또 됐고 아프리카도 원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이 수주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런 기대감에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원전 관련해서 공략 한번 하실 때마다 정말 많은 시세를 가져갔던 종목들 많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시세가 나올 때 이 부분들 내 수익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오셔서 오늘의 시장 대응도 실시간으로 해보시고 오늘 움직이는 업종들 살펴보시면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모두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바로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좀 볼 겁니다. 뭐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재료가 붙어 있고 그 기존에 있던 우리 저항 라인, 이런 단기 저항 라인이 이런 V자 라인, 그 V자 반등 이후에 저항 라인 돌파 시에 재료가 붙어주면은 고점 이상은 뭐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 돌파 시에는 정말 강한 수급과 그리고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의 전략은 그 저항 라인 돌파를 못했을 시에는 그 분할 매도를 좀 접근하셔야 되고 뭐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접근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가 결국 뭐 상단의 부담은 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도 봤을 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장기 추세상 우상향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BHI 뭐 BHI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그렇고 뭐 정말 뭐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이런 작년에도 한참 이제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래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단기 조정이 한번 들어왔고 지금 보시다시피 상단에 추세선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추세 변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서 보여드린 두산 에너빌리티와 자리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항 라인 그 단기 저항 라인 돌파 시에는 마찬가지 좀 추세를 살린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뭐 신고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사실 고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접근성이 뭐 높다거나 뭐 접근하기 허들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차트 보셔도 캔들이 거의 단기 평선 따라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S&T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뭐 많은 상승률 그리고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2024년 1월 기준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지금 저항 라인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지금 정배열로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고점 라인에 있는 종목들이 기존에 있던 저항 라인, 고점 기준 저항 라인에서 실제로 신고가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가에서 지금 그 더블 탑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땐 심리적인 매도 차익 실현이 또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조정이 일부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추세에 좀 따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항상 저항 라인에서 내가 분할 매도를 할지 혹은 그냥 그 분할 매도하면서 좀 돌파 흐름을 지켜보면서 또 돌파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볼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움직임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천천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매매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첫 번째 개장전 이슈 원전 관련해서 살펴주셨습니다. 관련주 세 가지 봤는데요. 두산에너지빌리티로 봤을 때 지금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과 함께 고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분할 매도 접근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BHI는 최대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죠. 추세 변곡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S&T에너지는 작년 1월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 종목 변동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지만 심리적인 매도 차익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항대 라인 부근에 놓여 있는 종목들은 분할 매도를 할지 돌파 매매를 할지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시면서 이 재료를 확인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응 전략 내가 혼자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오시면요. 대표님께서 이 원전 관련해서 팍스통신망에서 정말 공략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기분 좋은 상승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원전 관련해서 매매 팁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개장전 이슈는 비만 치료제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확실히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날씨와 비만 치료제가 뭔 상관이에요? 아, 날씨가 더워지면 좀 이제 벗어야 되니까. 네. 예. 아, 벗어야 되나 좀 그런가요? 아, 이제 여름이 되면 옷이 얇아지니까 그렇죠. 이제 비만 치료제도 그리고 실제로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요? 네. 저 요즘 관심 없습니다. 네, 그래요? 전에 관심 많았는데 네. 요즘 관심 없습니다. 아, 막 위고비도 해볼까 막 관심 많으셨잖아요. 요즘 뭐 사는 게 너무 즐거워서 네. 뭐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럼 오늘 왜 저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전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비만 치료제 이거 봐도 되나요? 비만 치료제가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좀 웃자고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날씨 더워지면은 또 길에 다니면 살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면 가장 그 요즘은 과거에는 뭐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의 사실 전유물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요즘은 근데 남자분들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남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유튜브 보면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는 좀 말이 또 산으로 가네요. 네. 이게 비만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 하루짜리 좀 단기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우상향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재료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좀 비교로 흘러가 보자고요. 뭐 양약도 많이 하고 한약도 많이 했었겠지만 네. 뭔가 삭센다가 나온 이후에 삭센다가 사실 뭐 근육량이 빠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온 뭐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온 이런 제품들과 그리고 뭐 일라이릴리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은 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보완한 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사로 뭐 이게 정말 장기 주사제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삭센다와는 비교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많은 부각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12세 이상 노처방을 하겠다라는 이런 확대 추진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비만 치료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만큼 팔 수 있는 게 네. 이만큼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그쵸. 범위가 엄청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들도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청소년도 사실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빠르게 승인이 날지 몰랐는데 빠르게 좀 요즘 애들 빨라요. 네. 요즘 애들 빨라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충분히 이제 운동으로도 되니까. 이제 이게 주 목적이 다이어트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청소년 비만도 많잖아요. 그쵸. 주 목적이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네.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약물이다 보니까 네. 뭐 보조제니까 이게 뭐 쓸 수 있겠죠. 저는 네. 이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애들도 막 그 외관상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막 맞아요. 피부도 그렇고 막 제가 길 다녀보면은 네. 어린 애들이 막 화장을 다 하고 다녀요. 요즘은 좀 다들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6학년 때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이다 화장하고 다녔죠. 집에서 그냥 가만 안 있습니다.
네. 진짜 가만 안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승인도 나고 이제 처방도 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비만 치료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관련주들 중에서 정말 빠르게 오르는 종목들은 하루에도 막 급등이 크게 나오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을 봐야 되나 따라가도 되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뭐- 종목들 좀 주목하고 계세요? 뭐 사실 가는 애들이 가겠죠. 네. 왜냐면은 가는 애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음. 뭐 이런 업종들이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뭐 우리가 그동안 사실 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을 때 그때도 보시면은 움직였던 애들이 움직여요. 지금 보시면 위고비 같은 경우도 그 처음 위고비가 출시가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올 때도 분명히 아시아 시장에는 지금 당장 뭐 특히나 대한민국에는 지금 당장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악재도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에 이제 판매가 올해부터 되겠다라는 이런 또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지금 현재 위고비가 이제 먹는 약, 경구용 약을 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해요. 이게 뭐 물론 뭐 나와봐야 하는 거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뭐 소화기 부작용이라든지 근육 손실까지도 보완된 이런 그 경구용 약이라고 그 처방제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그 먹는 게 네. 너무 편리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솔직히 주사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면 쉽지 이거 않죠. 어디 숨어서 이거 하고 있으면 오해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게 먹는 게 얼마나 간편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서 지금 기대감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게임 체인저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또 발빠르게 또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 545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커진다. 그리고 이게 그 사실상 뭐 BMI 수치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뭐 질병에 관련된 그런 그 진단을 받았을 때는 또 보험 처리까지 되니까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구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좀 잘 움직여주는 종목들 중에서도 한 3종목 정도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블루엠텍, 그리고 인벤티지랩, 세 번째로 대봉 LS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제 우리 팍스통신망 한 번씩 네. 보세요. 네. 어제 블루엠텍 보셨어요? 아, 어제는 못 봤네요, 제가. 제가 어제 또 장중에 네. 오전에 네. 블루엠텍 오, 정말요? 상한가 올라갔잖아요. 어머, 세상에 주시자마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랑 네. 어제 또 이거 정리하고 네. 주자마자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그 종목 공략하자 그러고 나서 음. 조금 있다가 오. 쭉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가 좀 높았어요. 네. 목표가 우리 찍고 상한가 도달했고요. 와. 그리고 요거 수익 내고 네. 다음 우리 후발주 한번 더 공략하자. 음. 그래서 어제 프롬바이오라는 종목도 공략했어요. 네. 근데 그 종목도 한 6% 정도 그 수익 어. 마감했죠. 그럼 만약에 합으로만 상승률 최대 기준 가져가면 36%를 그냥 당일에 가져가셨을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우리가 지금 네. 팍스통신망에서 제가 이거 거짓말이나 농담이 아니라 네.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익절을 해요. 뭐 네. 2% 3% 익절하는 게 아니라 네. 많게는 10% 이상, 그리고 뭐 적게는 5% 6% 이렇게 네. 하루 두 종목씩, 네.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은 무조건 익절을 해요. 네, 요거는 그럼 팍스통신망 오시는 방법을 빠르게 또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개장 전 이슈로 살펴보고 있었죠. 근데 오늘 살펴봤던 개장 전 이슈에서 다뤘던 블루엠텍, 어제 이미 또 팍스통신망에서 공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30% 상한가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까지 6%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면요, 이렇게 방송 때를 제외하고 다른 시간에도 전문가님께서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이 공략하자 하시면서 팁도 드리고 또 매매 관련해서 이런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가져오신 세 종목 받아보시려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만 꺼내셔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하루에 적게는 5%에서 6%, 많게는 10%에서 이상 매일매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은 수익으로 챙겨가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부터 드리는 공략주들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살펴볼 종목들 블루엠텍 포함해서 또 3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차트상 흐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5년 뒤에 시장이 540억대로, 540조대로 커집니다. 시장도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사실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거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기업이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대규모로 커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실제로 주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봤을 때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바닥이다. 주가 바닥이다.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할 때 주가가 75,900원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 당시에 주가가 고가가 75,9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16,140원이에요. 접근성이 굉장히 일단 좋다. 그리고 차트상 흐름을 보셔도 바닥 구간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 최근 들어서 저점을 찍어버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규 상장주나 혹은 차트가 그렇게 차트 히스토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느 구간이냐. 바로 저점입니다. 저점. 근래 저점을 찍고 나서 추세가 바뀔 때 이 변곡점을 잘 따라가야 돼요. 왜? 하루 종일 빠지는 애가 왜 변곡점을 만들었을까요? 시장에서 이슈가 분명히 엄청 대단한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었고 실제로 변곡점을 만들었다라는 건 추세상 반전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너무 어제 상한가 갔다고 해서 부담 가질 거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오늘 실제로 어제 상승분 전체가 아니라 절반 정도 반납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트 교육하고 차트 강의해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거래량이 쭉 말라 있다가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거래량 캔들을 보시면은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훨씬 크게 상회하는 이런 거래량이 유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변곡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지금 유의미한 자리에서 한번 공략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시가가 지금 4%대 빠져서 시작했는데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앞서 우리가 봤던 종목과는 달라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저점 12,500원 기준에서 지금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죠. 요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 더 오른다의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보유자들이 나는 지금 팔 거야 하면 파는 거고 나는 추가적으로 지금 살 거야 하면 사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지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상투를 한번 건드려 볼 거야. 상투를 따볼 거야 하는 분들은 고점 매매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어쨌든 진입하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도 지금 일단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추가 상승 나올지 혹은 조정이 여기서부터 조정이 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풀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대봉 LS. 자,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도 좀 유명한 그런 종목인데 실제로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재료가 좋죠. 왜냐하면 그 비만 치료제 섹터도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건 화장품 섹터도 지금 관세에서 벗어난 무풍지대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 업계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공략하기 좋은 자리에 특히나 이제 장기적인 이 박스권 안에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공략하기에 좀 수월한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잘 지켜보시고 근래 들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 이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 들어왔다. 요거는 가격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총 3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관심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루엠텍 접근성 현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었고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추세상 반전을 만들어낸 상황이니까요. 유의미한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은 4월 이후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의 영역이고 또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대봉 LS는 화장품 관련주기도 하죠.
있죠.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할지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상승분으로 가져갈지 또 이게 하락분으로 가져갈지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 관련된 종목들, 비만 치료제 관련 시세들이 나올 때 당일에 이렇게 바로 공략해서 30% 상한가라는 상승률까지 만들어낸 종목 잡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대 상승불, 코스닥은 0.6%대 상승하면서 코스피 2,547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730선을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셔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어제 좀 쉬어갔었는데 2%대 넘는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요. 오늘 HD현대중공업 굉장히 강한 불 켜면서 7%대 급등 중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나타나는데 알테오젠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2%대 가까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상승불 켜고 있고요. 전반적인 종목들 HLB 제약바이오주들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휴젤과 클래시스도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비만치료제 펩트론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 강합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현재 코스닥에서도 들어와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양시장에서 지금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관세가 완화된다라는 소식은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뭐 더할 나위 없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겠죠. 네. 기존에 우리가 관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들 기준으로 연간 12조씩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에 부담을 주겠죠. 네. 근데 이게 좀 완화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그 코스닥 보시면은 그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네. 2배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죠? 약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도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면은 그 오늘 증시가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갭상승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금값이 또 올라가네요. 근데 금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금값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근래 들어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결국 수급의 부재는 증시와도 연관이 있겠죠.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도 이 거래일 전만 해도 사실 시장은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루즈한 이런 그 배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이동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특정 섹터로 수급이 이동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도 따라가야겠죠.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네.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지금 수급 이동 같은 거 나오니까 수급이 이동하는 것들 잘 찾아가지고 뭐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우리 은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주가 오늘 강세네요. 네. 오늘도 네. 다시 한번 강합니다. 네. 단가요? 뭐 맞췄는데 네. 뭐 저런 거 없나요? 저 조선주가 오늘까지 강할지 몰랐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7%대, 한화오션도 5%대, HD 한국조선해양도 4%대. 와, 전반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선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살펴주셨는데 이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더해지는 모습이었죠. 베센테 장관이 한국과도 협상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들이 몰리는 모습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인 종목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수급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정 섹터로 이 수급이 이동되게 된다면 이런 수급들 미리미리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혼자서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들 또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5월의 연휴를 앞두고 또 기대감을 가져가는 면세점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섹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네.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왜요? 저 재미도 없고 네. 뭐 정말 흥미도 없는 섹터 어. 아닐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주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면세점 이런 걸 왜 들고 왔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5월 달에 이 그 정말 대규모 인천공항에 대규모로 이제 외국인들 유입될 건데 특히나 네. 이제 유커들 많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특정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저는 정말 이 종목이 정말 크게 한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그 이슈들 좀 보시면은 인천공항이 1분기 여기 진짜 역대 최다를 보였습니다. 5월 연휴에도 하루에 21만 명씩 찾는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뭐 21만 명 이상 된다라고 또 나온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거는 그 성형 진료, 의료 관광, 네. 의료 관광을 한국에 정말 많이 찾아오죠. 네. 사실은 K 뷰티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료도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강남에 그 병원 몰려 있는 데 가면은 네. 저 중국인들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한국의 이런 미용들이 그 많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그 미용 시술은 고액 결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진료는 10% 부가세가 붙는데 그 환급 대상도 되죠. 근데 미용 시술 같은 경우에는 고액 결제도 많은 만큼 환급금의 일정 비율 이게 30%나 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조에서 수익성 향상으로 직결된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이슈에도 나와 있듯이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의 관광객은 국내 여행 산업의 핵심 고객군이죠. 뭐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뭐 카지노라든지 그리고 항공주에게도 엄청난 재료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면세 관련된 종목입니다. 관광객에 이제 부가세를 환급하는 그런 대행 기업인데 환급 대행하는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30%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이런 연휴 기간에 우리가 그 유커들이 유입된다라는 건 이 기업에는 엄청나게 큰 재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한한령 이슈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무비자 입국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있을 때 이 기업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뭐 리오프닝이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들 뭐 단체 관광 그 유입 있었을 때도 이 기업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5월 달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관광 내용 그리고 무비자 이런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실 텐데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그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한번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었고 일단 바닥에서 그 바닥 박스권에서 이제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거래량도 한 번씩 튀어줬고 그리고 그 바닥에서 윗꼬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점 이후부터는 추세적 우상향을 계속 유지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뭐 중반부까지 그 굉장히 많은 매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슈팅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곧 슈팅이 나올 종목이고 저항라인 돌파 이후에 크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종목 어디서 봐야 되는지 한번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또 면세 관련 그리고 앞으로의 5월 연휴를 앞두고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5월 연휴와 또 한한령 해제, 중국 무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이 종목,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재인데요. 미용 관광이나 성형 미용 시술로 굉장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환급을 대행하는 기업입니다. 차트상으로도 흐름 좋고 곧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 오늘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면 QR코드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